네, 정치하다합니다. 오늘은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한층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 의원신 김대식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예. 친한계는 아니시죠? 아니죠.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을 한층 더 좀 선명하게 발언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 자주 좀 네. 식사도 해봤고 또 제 방에서 대화도 해봤고 많은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분은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기 소신이 뚜렷한 것 같아요. 네. 뚜렷한 것 같아요. 이 지금 발언도 저는 자기 소신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우리 당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많은 얘기가 나오고 대체적으로 정부 여당은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건강한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정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공생관계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더 발전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이야기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이 오히려 여당 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만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또 있어요, 당내에는. 지금 야당의 일부나 언론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갈등을 부추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권력의 핵심에 있어 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반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이게 갈등은 첫째적으로 국민들에게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고 또 우리 당의 당원들이 또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지금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집권당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답답함 이런 것보다도 한동훈 대표의 소신적인 발언 이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하고 곧 이렇게 독대가 되고 곧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네.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해라라는 말에 다름 아닌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법률가 아닙니까? 네. 사실은 누구보다도 법의 흐름을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강조했다고 보고 저 지금 발언이 저렇게 일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저거는 적절치 않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 일단 수사 중이고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은 네. 상태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만큼 거기에서 정확한 이게 결론이 나오고 판단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발표하기도 전에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 오해를 하면은 꼭 뭔가 네. 좀 이 가이드라인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난번 김건희 네. 여사 특검법이 이제 거부권 행사돼서 돌아와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면서 네. 이 이탈표가 쉽게 얘기해서 여당의 이탈표가 좀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해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결할 경우에 이게 만약에 특검법이 가결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야 좀 리스크가 없어진다. 이런 주장들이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저는 충분하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4표가 이탈표가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만 108명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게 큰 기분이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왜? 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가 있었는데 그날은 당론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거든요.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탈표가 내가 나와서 일부 언론이고 또 야당에서 이것이 분열이 된 거 아니냐, 네. 단일 대우가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그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도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8표가 무너지고 그거 하면은 당 해체해야 되죠. 그건 여당 아니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은 당론으로 결정한 이상은 나는 당론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의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재차 언급했습니다. 김재식 의원이 일단 한 대표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드러나는 상황들만 봐도 명태균 씨하고 연결된 사람들 중에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자신 있는 수사 촉구의 이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를 잘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지금 일련의 뭐 뉴스라든지 명태균 씨의 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대선을 2번을 치러봤지만은 대선을 치러보고 제가 이제 그 후보의 수행단장도 해봤어요. 네. 그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붙어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놓고 내가 이분하고의 친밀 관계도 네. 이런 것을 좀 자랑한다든지 또 이런 것을 그 후보가 언제 몇 시에 어디에 나타난다 이런 스케줄을 보고 또 나타나요. 네. 나타나서 그거 하면은 정치인들은 다 오게 되면은 다 약속하고 또 사진 찍자 한번 찍어줘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많이 홍보하고 네. 내가 이분하고 이렇게 친하다 이런 것이 뭐 언론에서 1000명이라는데 저는 몇천 명이 된다고 봅니다. 여의도만 해도 네. 한 2000명이 지금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진실이냐 네. 또 다른 분이 하는 것이 거짓이냐 이런 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방적인 한쪽에만 이야기만 듣고 이것을 재단하고 이게 단양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의 발상이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굉장히 모든 것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네. 근데 막상 수사를 해보면은 또 별거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혼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저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김대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독대 자리에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뭐 독대가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좀 늦은 감이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여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하고도 수시로 좀 자주 만나서 현안을 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독대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께서 꾸준하게 독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용산의 참모들이 받아들여서 건의를 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요. 정치와 그 주식은 이게 타이밍인데 네. 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동남아 지금 순방 중이고 그래서 이제 다녀오시면은 자연스럽게 또 순방의 결과도 여당 대표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지금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보궐선거 문제 또 지금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명태균 씨의 문제 네.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당 대표가 현안을 놓고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풀어나가면은 저는 상당히 좀 좋은 이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도 가능한 한 그때 네. 야당 대표도 만나야 된다 하는 것도 좀 건의도 네. 하고 그래서 좀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지금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이 만나는데 뭘 그거 하겠어요. 그리고 두 분이 평생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같이 일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저는 무슨 어떠한 형식적인 거 이런 것을 갖추기보다는 뭐 언제든지 수시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식사가 안 되면 차담회라도 네.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국민들로 봐서도 좋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번 독대는 두 분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이 현안 문제들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말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7월 이후에 명 씨를 2차례 만났지만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해명에 대한 또 반박이 나오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내놓자마자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성급하게 어떤 것을 해명한다.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선 대통령 선거를 치러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후보가. 왜? 한 표가 있으니까, 표가 네. 있으니까. 그 한 표를 얻기는 힘들어도 10표를 까먹기는 쉽거든요. 선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김종인 대표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있었고, 윤한홍 의원도 있었고, 또 김영선 의원도 있었고, 박한수 지사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소개해가지고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명태균 씨를 만난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과 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바로 또 해명서 내고, 또 오늘 이야기한다 해서 바로 내고,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이 사안들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분들이 전부 참고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가서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해명을 하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도 저는 된다. 그러나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이 해명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6 재보궐선거. 자, 본투표는 며칠 남았습니다만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바로 부산 금정구의 판세가 지금 심상치 않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김대식 의원 잘 나오셨습니다. 예.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시잖아요. 예. 금정이 바로 근처 아니겠습니까? 예. 부산이야말로 정말 지도상 개표방송할 때 보면 파란색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재수 의원. 예. 나머지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예. 이번에 만약에 금정에서 이 구청장 선거가 파란색으로 된다면, 자,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 아니에요? 엄청난 타격이죠. 엄청난 타격이고,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금정구를. 사실상 지금 현재 저 여론조사가 지금 며칠 전에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신당하고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컨벤션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옛날 이제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 그때는 굉장히 지금 기울어진 운동량이 있고 탄핵 이후에 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우리가 뺏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거기서 뺏긴다. 이것은 굉장한 타격이 있는 거죠. 네. 타격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호남의 영광과 곡성은 우리가 상당히 지금 불리한 입장이고 지금 강화는 우리 자체적인 판단으로서 상당히 좀 위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금정이 지금 지렛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여기에서 지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에서 양보를 받았는데 지면은 민주당도 역시 타격이 있다고 보고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반드시 승리할 곳은 부산 금정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반드시 승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BS 최선호 노세령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